안철수 후보의 기대감이나 상승세는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제 안철수 후보는 굉장히 미숙하고 정치 신인것 그렇죠. 같은 네. 느낌이 있지만 따지고 보면 10년을 정치하신 분이에요. 깔끔하게 두 사람이 단일화를 성사시킬 수 있느냐. 네. 남은 변수 중에 몇 가지 중에 핵심적인 거다. 자, 이 안철수의 지지율이 15%, 네. 심지어 20%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신년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10% 넘은 조사도 네. 있고요. 그다음에 8%, 네, 뭐 그렇죠. 9%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어쨌든 뛴 건 맞아요. 근데 더 잘 아시지만 원래 제2 후보가 고전하면 제3 후보가 부상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제가 갈 데가 없는. 여론조사 특히 유권자 모수는 100%잖아요. 네, 네. 그렇죠. 물론 부동층으로 빠지는 경우가 네, 있지만 네. 부동층으로 가는 일부 표는 제2 후보,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에서 빠진 표의 일부는 부동층, 네. 일부는 이재명, 네. 일부는 안철수한테로 오는데 네. 이재명보다는 부동층 또는 안철수로 그렇죠. 올라가는 네. 게 상식이죠. 네. 그런데 지금 10%라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첫 번째 고개잖아요. 어우, 10% 넘으면 그 다음에 빡 올라가요. 네, 10%를 넘으면 어느 순간 갑자기 더 뛸 수도 네. 있고요. 퀀텀 점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잘 안 가라앉죠. 이제 아, 그때부터는. 그래요. 그런데 아마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자 이제 기세가 올랐다. 네. 그래서 1월 중순 한 3주차 정도까지 15%까지 자기들이 치고 가면 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설날 어떻게 때 되냐면요. 이 계산법은 15%가 되면 윤석열 후보는 20% 초반대로 내려온다는 네. 뜻이거든요. 차이가 확 좁혀지죠. 아니면 자칫하면 20% 밑으로 깨지면 정말 위기고요. 그거는 이제 뭐 뒤집어지는 거죠. 그럼 다시 말해서 한 자릿수로 좁혀진다. 네. 그렇죠. 윤 후보와의 지지율 네. 격차가. 그럼 이제 그때부터 모른다. 네. 완전히 다른 선거판이 되는 아, 거죠. 그리고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네. 경선 때 홍준표 후보가 처음에 3, 4%에서 시작했어요. 맞아요. 근데 그러다가 7, 8% 가다가 10%를 딱 넘는 순간에 퀀텀 점프로 올라가서 뒤집어 버리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게 무서워요. 그렇습니다. 추세라는 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막 안 후보의 이 주가가 다시 뛰죠. 찌죠 지금 뛰고 막. 있고. 실제 주가도 뛰어요. 그다음에 정말 그걸 의도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3일 전인가 대구 경북을 갑자기 네. 뭐 갑자기라기보다 네, 일정이 뭐, 네. 준비됐겠지만 방문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 날 대한 노인회를 그렇죠. 찾아갔습니다. 네. 보수층을 공략하는 거죠. 이 대표적으로 보수 유권자들이 많은 맞아요. 네. 지역과 네. 이익 연령대. 단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윤 후보가 흔들리니까 그렇죠. 그 영역을 딱 파고드는 거죠. 맞아요. 지금 아주 파고들어서 크리티컬한 시기예요. 예, 지금 안철수 후보의 내부적 제1 타겟은 이재명 후보가 아니고 아니죠. 윤석열 후보인 겁니다. 윤석열 일단. 공격이죠 지금. 그래서 윤석열 후보와의 격차를 최소화한 다음에 네. 단일화하자. 그렇죠. 자 단일화하자 그러면 설 지나서 얘기가 나올 거예요 아마. 근데 이건 뭐 나중 문제입니다만 그냥 그 지지 정당에 상관없이 모든 응답자를 대상으로 할 거냐 아니면 그렇죠. 야권 지지층만을 야권 지지층과 그게 무당층을 아주 상대로만 할 거냐 이건 이제 미묘해요. 아주 아, 이거에 따라서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렇죠.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최근 조사에서 전체를 다 갖고 조사하니까 안철수 후보가 이겼어요. 그렇죠. 몇 %라도. 근데 야권 지지층만 딱 하면 네. 또 결과 반대예요. 근데 오늘 그러니까 그동안 민주당이 윤석열 후보 때리기만 집중하다가 이제는 오늘은 또 안철수도 때리더라고요. 타겟이 하나 그러니까요. 더 네. 잠깐만 얘도 놔두면 안 되겠는데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여기를 뿅망치로 계속 때리다가 그렇죠. 뭐 예. 여기가 좀 올라오려니까 여기도 이제 여기도 이제 슬슬 양쪽 다 견제하는 때리는 거죠. 거네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의 기대감이나 상승세는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뭐 3프로 TV인가요? 거기 나왔을 네네네. 때 이재명, 그다음에 윤석열, 안철수 차례차례 나갔는데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말 잘한다. 근데 네. 뭔가 좀 이상한 말들이 있다. 하고 네.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버벅거리냐. 야, 예. 근데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의외로 생각보다 잘하네. 네. 이런 평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전번에 모셔봤지만 여기 이 자리에 의외로 달라졌죠. 정책적인 예, 부분에서 예. 굉장히 많은 준비가 돼 있다는 느낌을 확 받았어요. 저희가.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안철수 대표가 후보가 갖고 있는 이미지 중에 하나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뭐 MB 아바타입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그게 아주 예. 약간 결정적이에요. 희화화되는 네, 바람에 초딩. 예. 그러니까 정치 실망입니다. 초딩. 근데 네. 그게 나중에 좀 드러난 바로는 그 드루킹 공작도 그게 피해자 중에 하나잖아요. 뭐 그렇죠, 피해자. 그렇죠. 그래서 그게 그런 것들이 프레임입니다. 네. 이 선거판에 들어오면 교묘한 프레임 그렇죠. 공격이 프레임 들어오는데 공격이 거기에 들어오죠. 갇히면 어떻게 허우적대도 벗어날 수 근데 없는. 그거 본인이 자초한 거예요. 네. 결국에는. 자 그거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하느냐가 대처할 수 있느냐가 그렇죠. 이 정치판에서 살아남느냐 죽느냐의 네. 이 분기점인데 윤 후보도 그걸 지금 억울해하고 있어요. 자기가 이제 그런 게 대단하게 굴러가기 시작했죠. 그렇죠. 이제. 예. 그런데
이제 안철수 후보는 그런 것 점 때문에 굉장히 미숙하고 정치 신인 것 그렇죠. 같은 느낌이 있지만 따지고 보면 10년을 정치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완전히 예. 달라졌죠. 그러니까 요즘 보면. 정치 예. 초딩이라고 얘기 들었는데 요즘은 중딩 이상은 올라간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윤 후보는 보면 유딩 같아, 유딩. 예?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오히려 안철수 후보가 윤 후보보다는 안정감을 더 줄 수도 있다. 네. 정치적인 어떤 메시지나 정책 네. 역량에 있어서 다만 이제 안 후보의 단점은 의석이 비례대표 없어요. 3석짜리 세력이 없어요. 혼자요, 혼자. 정당이잖아요. 예. 그러면 아니 비례대표 의석 3석까지는 정당 후보로 대통령에 당선된들 어떻게 이 국정을 이끌어가겠냐. 글쎄요. 본인은 마크롱이 마크롱이라는데 마크롱. 네. 요즘은 다 마크롱이래요. 네네. 근데 마크롱이 되기에는 총선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2년 가까이 남았잖아요. 네. 그래서 본인이 시간이. 전부 그러더라고요. 바로 지방선거가 있으니 그때 자기를 밀어줄 네. 거다는데 국민들이 아니 그건 만들어주는 그렇고 네.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두 사람이 후보 단일화 얘기를 당연히 할 텐데 네. 어떤 식으로 할 건가? 그럼 예. 정말 단일화하고 나면 합당이라도 할 건가? 예. 합당을 안 하면은 단일화 효과가 별로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이제 그건 앞으로 펼쳐질 문제이기 그렇죠.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작년 한때는 또 합당 직전까지 그러니까 갔었죠. 서울시장 선거 때 네. 합당까지 다 합의해놓고 네. 지금 안 했잖아요. 그다음에 그러면서 우리가 안 후보를 굉장히 공격을 좀 했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일부는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워낙 안철수 대표하고 후보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 네. 과연 합당이 잘 되겠냐. 네. 그런데 아마 야권에서는 또 정권 교체에 실패하면 안철수고 아우. 윤석열이고 다 죄인이다. 그렇죠. 이런 식의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압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도 그 압력 앞에서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소신이나 이걸 앞세우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미 뭐 그 당의 실권도 거의 없잖아요. 예, 그래서 오히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단일화의 어떤 대의보다는 네. 단일화의 어떤 디테일한 그 세부적인 그게 문제예요. 툴이 어떻게 되느냐에 네, 따라서 네. 누가 되고 안 되고가 맞아요. 갈릴 수 그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커요.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또 지리하게 갈 수 네. 있다. 근데 그러면 유권자들은 실망하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그렇기 싸우면은 때문에 이걸 얼마나 깔끔하게 네. 좀 뭐 이렇게 소위 말해서 그 진흙탕 안 튀기면서 깔끔하게 두 사람이 단일화를 성사시킬 수 있느냐.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야권에서 또는 윤석열 후보든 안철수 후보든 남은 변수 중에 몇 가지 중에 핵심적인 거다. 아 그럼 어떻게 보세요? 단일화 될 거라고 보십니까? 안 된다고 보십니까? 제 생각보다는 어제 윤석열 후보 측에 누구 고위 관계자를 만났더니 네. 네. 될 거라고 보더라고요. 아 어떻게 해서? 어떤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압력이 워낙 높기 때문에 압력이 세다. 될 것이다. 근데 기자들은 그건 너무 그건 당신들의 바라는 바 아니에요. 희망사항 아니냐. 자기가 뭐 이긴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막 진다고 생각하면 안 할 수도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희망적 사고로 보면 그런 어떤 낙관적 기대를 할 수 있지만 네. 디테일에 들어가 보면 또 나름 세부 장애물들이 있다. 그렇죠. 악마들이 곳곳에 예. 도사리고 있죠.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응답자를 역선택 방지 조항이라 그러죠. 소위 말해서 이걸 할 거냐 말 거냐. 얼마나 싸웠어요. 그걸 후보들이 경선 결단을 때. 할 수 있냐. 네. 윤 후보가 지난 대통령 후보 경선 때는 그래도 당원 투표 50%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받아줬습니다. 네, 네, 네. 네. 역선택 조항 도입 안 하는 거. 그렇죠. 그런데 당원이 지금 정당이 나눠져 있는 상태에서 당원 투표를 반영한다는 게 말이 안 그거는 되잖아요. 안 되죠. 그러면 저희가 상상할 수 있는 건 1차적으로 100% 여론조사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여론조사 지면 끝입니다. 끝이죠. 자, 그 상황에서 만약에 역선택 조항을 넣냐 안 넣냐 방지 조항을 이건 오히려 대통령 경선 때보다 더 첨예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두 후보 아니 뭐 100% 제가 지금 되는 걸 전제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 논의가 진행이 된다면 그런 것들이 또 굉장한 쟁점이 될 그러니까 거다. 자 보십시다. 설날이 끝나면 2월 3일인가 4일이죠. 2월 네. 3일이 설날 끝나요. 그다음에 후보 등록이 며칠이죠? 2월 10. 2월 13, 4, 5. 아, 그러니까 2월 13일인가 15일입니다. 그러니까 2월 중순입니다. 예. 그렇죠. 열흘 그 사이에 남아요. 네. 열흘밖에 안 남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후보 단일화는 설 끝나야 얘기 나올 거예요. 그럼 열흘 안에 그걸 합의할 수 있을까? 네. 물론 후보 등록을 해도 그 뭐죠 투표지 찍는 날까지는 괜찮아요. 네, 네, 네. 뭐 기타금 할수 내봤자 있으니까. 그건 예, 버리면 예. 되니까. 예. 근데 그까지 해도 20일밖에 없어요. 네. 제가 볼 때 할 수 있느냐? 예. 근데 저는 사실 이런 디테일 얘기를 막 하다 보면 이제 잊어버리게 되는데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왜 우리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하는지 네. 그리고 그는 대통령다운지 네. 사실 그 문제가 뭐 더 크게 걸려 있는 더 크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네네. 이제 예. 설날까지 한 달 동안의 이슈인데 예. 그 다음 이슈는 이제 완전 단일화로 넘어갈 거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윤 후보가 되게 복합 위기를 맞은 겁니다. 그렇죠. 이 뭐 그게 가장 드라마틱하게 눈에 보이게 나타난 게 이번 선대위 해체 사태고 네.
그 위기를 꼽자면 뭐 요인은 뭐 손가락으로도 다 못 꼽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핵심은 윤 후보가 내세웠던 게 공정과 상식의 회복이었습니다. 맞아요. 네. 예, 그런데 작년 연말부터 저희가 봐왔듯이 예. 그 공정과 상식의 어떤 그 원칙들이 원칙이 그 가족 문제들 네, 그렇죠. 그 김건희 씨 사과를 본인이 네. 반대했다 그러니까 그런 국민들이 어이없어 하잖아요. 예, 그게 공정과 상식의 이미지가 많이 흔들렸고 그쵸. 두 번째는 유권자들은 그런 내용도 내용이지만 태도를 맞아요. 후보의 태도를 더 예, 중시하죠. 왜 화를 냅니까 네.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고 네. 그저께 퇴근하면서도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고 신년 연설에서도 기자회견에서도 국민 앞에 큰절하고 네. 지금은 자세를 막 낮추고 있어요. 낮추고 근데 있는데 말할 때는 뭐 화를 내요 자꾸. 네네.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눈이 좀 부은 것 같더라고요. 아마 얼마나 고민이 잠을 많으셨겠어요. 잠을 그건 못 자고 이해하죠. 뭐 네. 힘들죠. 여러 가지 말도 조금 줄은 것 같아요. 사태를 해결해야 근데 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얘기한 게 너무 거만해 보인다. 네. 그리고 자꾸 왜 화를 내는 얼굴이냐. 아, 그 국민들은 당신 그렇습니다. 화내는 거 보기 싫어. 뭔가 꾸짖으려고 꾸짖으려고 하는, 그러고 그런. 그러니까 그런 태도를 좀 그렇습니다. 고쳤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태도, 네. 내용의 문제, 태도의 문제. 네. 이 두 가지 위기가 왔고 그 다음에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정과 상식은 네, 일종의 브랜드고 네. 그 다음에 그건 이제 당신을 그래 우리가 인정했던 이유는 공정과 상식에 네. 대한 기대 때문이야. 근데 좋아, 그건 인정하겠고 대통령이 돼서 나라를 어떻게 그렇죠.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당신 어떻게 해결할 거야? 그 내용을 아직도 제대로 된 걸 못 보여주고 있잖아요. 보여주고 이렇다는 있어요. 걸. 근데 그걸 이제 국민들한테 기다려달라고 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는. 그러니까요. 이재명 후보는 그게 뭐 사기든 아니면 포퓰리즘이든 네. 계속 뭘 보이잖아요. 네네네. 대머리까지 치료해 주겠다고 예, 예. 하시는데 그러니까 지금 후보가 윤 후보가 캠페인을 하러 지방을 돌면 네. 정책 메시지도 내긴 냅니다. 그런데 유권자들이 기억하는 게 별로 없는 이유가 이 레파토리가 추궁기 고장난 추궁기 같은 느낌을 주게 되면 이제 실패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민의 귀를 못 잡는 네, 거죠. 맨날 공정 상식만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내용이 있어야죠. 정권 교체만 얘기하고요. 그런데 공정 상식도 상당히 지금 연말에 흔들렸단 말이에요. 흔들렸죠. 그리고 그 아내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본인은 완전히 됐다 어느 정도 네. 일단락 됐다고 생각하겠지만 예. 그 후속 조치에서 뭔가 그러면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네. 아젠다를 국민들한테 제시를 해야 되는데 예. 예. 그게 실패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선대위 해체를 계기로 해서 어떻게 새 출발을 하냐 저희가 네.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경선 경쟁자들과의 화합, 네. 그 다음에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 네.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와의 관계 설정, 네. 이거를 아주 긍정적 방향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네. 윤석열 후보는 매우 어려워질 거다. 아. 이게 일반적인 자, 관점. 마지막으로 네. 지금이 바닥입니까? 아니면 지하가 또 있습니까? 여론조사가 네. 그 타임 렉이라 그러죠. 네. 조금씩 그 실제 여론보다 그렇죠. 한 차이가 5일 있죠. 일주일 예, 늦을 수 5일에서 있어요. 일주일 정도 늦게 반영이 네.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오히려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아, 보는 좀더 분들도 떨어질 수 있고요. 있다. 왜냐하면 이 위기 상황이 이제 다음 주 초 가서 반영이 될 그렇죠, 가능성이 그렇죠. 있으니까요. 네. 다만 오늘 이 선대위 해체 네. 이걸 다수의 유권자가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네. 그게 이걸 중요한 거죠. 좋다 이걸 새 출발로 봐줄 것이냐 네. 아니면 파국으로 볼 것이냐 아하. 여기에 따라서 유권자들의 이 여론조사가 흔들리겠죠. 네. 그러면 오늘 이미 선택은 했고 후보가 네. 결정도 발표까지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럼 남은 건 뭐냐면 이걸 속도감 있게 여기서 끝이 아니라 오늘 탁탁탁탁 내일 가야죠. 모레 네. 뭔가를 이제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락을 막아야 되는 거죠. 네. 여론 지지율. 근데 그걸 적기에 제대로 된 대책을 제시를 못하면 더 내려갈 수도 있는 아, 거죠. 이번 주말까지가 중요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반전을 하고 싶은 게 아마 윤 후보 측의 생각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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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그게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현실이 되려면 네. 이게 끝이 아니다. 네. 그렇죠. 구체적인 뭔가를 계속 제시를 해야 된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은 어떤 사람들은 그 상황에 대해서 그 정치 드라마 한 시즌에 일어날 만한 일이 한꺼번에 며칠 동안 일어났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여러 가지 극적인 일들이 일어났는데 윤석열 후보는 이 상황을 잘 수습해서 다시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의 선택이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칠지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바람이 불고 있는 안철수의 돌풍은 어디까지 갈지 그것도 상당히 궁금한 점입니다.
오늘 정치펀치는 여기까지입니다. 나와주신 최경훈 기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화끈한 펀치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